우리가 흔히 무언가를 보고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라고 말하면서 곧바로 "이거 표절 아니야? 카피냐?"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디자인 세계에서는 비슷해 보인다는 느낌과 판단만큼 위험한 인상 비평이 또 없습니다. 오늘은 최근 오케이 레코즈 런칭 관련해 가지고 하도 스레드에서 민희진 대표가 빌리프랩 표절로 문제 제기를 하더니 본인도 결국엔 "카피캣이었네."라는 좀 밤티 같은 소리가 많길래,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한마디 기록해 두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정리를 좀 하자면, 우선 민희진 대표는 빌리프랩의 아일릿 런칭 과정에서 당 의장의 의사결정이 의도적인 옥죄기 형태 플러스 프로덕션 방식 카피라고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요. 문제가 되는 거는 전체적인 킥오프 그리고 방향성 의사결정과 결국 최종적으로 어떤 게더링이 되어서 나왔을 때 최종 컨펌을 한 방시혁 의장의 의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뉴진스를 따라했냐 이렇게 얘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일릿이나 디자인 실무자들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프로덕션 의사결정 상에서 민 대표의 프로덕션 문법을 어설프게 이식하려고 했던 그런 방 회장의 의지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창작의 본질을 이루는 두 가지 소재와 문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될 게, 오늘날에는 레퍼런스 없는 디자인은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과거 모더니즘 시대에는 특출난 인물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고 믿었지만 지금은 다르죠. 모든 창조는 기존의 요소들을 참조해서 만드는 것이고, 그 참조를 다층적인 맥락 안에서 레이어링하는 새로운 배치입니다. 필기구가 아닌 것으로 쓰는 글씨라든가 아니면 특정한 기하학적 도형을 접시키는 것들, 그리고 그 창안 자체가 그 특정 역사나 맥락이나 시기에 종속되어 있는 어떤 제품의 배색 논리들, 이런 거는 디자인의 소재입니다. 소재를 소재이게 하는 여러 틀들이 있는 거고, 그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요소마다 규칙이 있고요. 어찌 보면은 언어별 알파벳 같은 거거든요. 소재가 겹친다고 해서 표절이라고 하는 거는 같은 단어를 썼다고 소설가 둘이 서로 베꼈다고 우기는 거랑 같습니다. 반대로 같은 내용을 통으로 옮겼지만 한강의 채식주의자 국문판과 영문 번역본이 사실은 같은 책인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번역본은 그 자체로 어쩌면 완전히 새로운 존재이기도 하죠. 이런 걸 보면은 느낌이나 인상은 같지만 어떤 분명한 선이 있습니다. 본질과 같은가 다른가에 대한 선 말이죠. 그런데 민희진 대표를 비판하는 쪽에서는 이 소재들, 그러니까 파티클들을 집요하게 나열하면서 문제를 삼더라고요. 이번에 본 하나의 예시가 스파게티 접시 사례였습니다. 이게 다른 작가의 과거 작업이고 민 대표가 요번에 OK 레코즈에서 차용해서 만든 작품이 있는데, 과거 작가의 작업이 깨끗한 접시 위에 시각적인 유희만을 의도를 했다면, 민희진 대표의 작업은 포만감과 어떤 시간성까지 다층적으로 잡아내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작품이 코드는 완전히 같지만 완전히 다른 작품처럼 느껴지고 있거든요. 이게 엄청 결정적인 차이인데 문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깨끗한 접시는 요소의 다른 활용 정도와 그 요소들이 놓이는 장소적 맥락, 그러니까 주방을 우리한테 상기시켜서 보여주지만, 민 대표의 먹다 남은 흔적으로서의 그 작업물들은 방금 전까지의 식사라는 시간성이랑 어떤 정서까지도 불러옵니다. 계절감까지 느껴져요. 그리고 어떤 느낌의 사람이 어떤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했는지까지도 상상하게 만들죠. 이 모든 게 데이터를 정교하게 조율해서 호지한 여운으로 어떤 텐션, 고유한 텐션으로 드러내서 보여주는 거.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입체적인 변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차원적 이미지를 다층적인 경험으로 확장을 한 건데요. 이걸 보고도 "너도 접시 썼잖아. 너도 파스타면으로 글씨 썼잖아." 라고 하는 거는 그 변형 과정을 볼 눈이 없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는 하늘색 스카잔 자수 같은 것들도 들고 와 가지고 카페캣이라고 비웃더라고요. 진정한 창의성이라는 게 소재가 아니라 문법에서 나옵니다. 문법이란 게 그 재료들을 어떤 맥락에 배치하고 어떤 리듬으로 배열하고 어떤 정서를 끌어내는가 하는 설계도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OAK, 캐나다의 어떤 협회가 있는데 거기에 로고가 어떤 벡터 형태의 지문이거든요. 그거와 OK 레코즈 요번에 나왔을 때 비주얼로 나왔던 색연필로 그린 듯한 지문 모양 그대로 가져왔다고 해서 그게 같은 게 아닙니다. 그 맥락이 완전 다른 거예요. one of a kind라는 말은 수거고, 그다음에 지문은 코드예요. 코드를 가져와서 그대로 했다고 해서 그들이 OK 레코즈를 문제 삼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쫑쿠 가게를 옆 동네에서 만드는 방식으로 우리 동네에서 만드는 것도 괜찮습니다. 두쫑쿠니까요.
근데 2 층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내 건물에 2 층에서 장사 새들어서 장사를 하고 있던 주춤쿠 가게의 방식 그대로 1 층에 가게를 내려고 하고 2 층은 쫓아내려고 하는 거. 그런 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뉴진스가 낫다. 아일릿은 별로다."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저도 아일릿 좋아하고요. 이 프로덕션에 참여하신 디자이너분들 중에서도 존경하는 분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진짜 문제는 엔터 프로덕션의 의사결정 층위에서 일어납니다. 사실 요게 디자인 문제가 아니라 어떤 창작 생태계 윤리의 차원인 거죠. 아일릿의 경우에도 디자인적으로는 표절 문제가 제기될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창작자가 모든 레퍼런스에 일일이 주석을 달 수가 없어요. 하지만 디자인에서 원작자에 대한 진정한 경의는 가져온 소재를 얼마나 더 소화를 잘 해내서 그거를 높은 해상도로 승화시켰는가로 증명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상호 텍스트성의 본질이고 진정한 경위인 거죠. 민 대표의 작업이 단순히 소재를 가져와서 소유하는 데만 그쳤었다면 대중과 평단이 그 특유의 무드에 열광할 이유가 없었겠죠. 물론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논란스러울 만한 초기 저작들도 많고요. 냉정하게 보면요. 민희진 대표 역시 거대 자본의 인프라 안에서 결과물을 내놓는 시스템의 수혜자가 맞습니다. 기자회견에서도 약간은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마땅히 내 말 들어야지.' 그런 류의 어떤 엘리트주의적인 말을 하기도 했었어요. "내가 이렇게 개고생했는데 솔직히 나만큼 야근하면서 한 사람 있냐? 나만큼 이렇게 퍼포먼스 낸 사람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 거대 자본주의 인프라 안에서 수혜를 받은 사람 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논리 안에서 성장하려고 하는 사람인 거고 그 논리 안에서 승리하려고 하는 사람인 거라는 것도 보입니다. 미학적 탁월함이 사실은 자본주의 생태계 내에서 영토 점유를 정당화하는 절대적인 무기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하지만 요 싸움을 어떤 창조적인 우열의 프레임으로 민 대표가 끌고 온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산업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저항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사안을 어떤 공정거래 논리로만 바라본다면 결국에는 '돈이 되면 남의 문법을 복제해도 상관없다.'라는 괴물 같은 논리에 힘을 실어주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 대표의 전략이 본인도 이 산업의 일부였고 이 산업의 수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잠깐은 잊은 것 같아 보일지라도 논쟁은 계속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이 어떻게 보면은 자본이 모든 것을 삼키는 오늘날의 이 시대, 디자인이 어떤 자본의 시녀 정도로만 취급받는 이 시대에 창작자가 자신의 고유한 문법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증명 방식이기 때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아이를 둘러싸고 나온 디자인 노동물의 결과, 성과 인정합시다. 좋아요. 맛있는 두충쿠를 만들었을 수 있어요. 1층 가게가. 훌륭하잖아요. 그것까지 카피다 뭐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방시혁 의장은 그 훌륭한 아이들과 디자이너분들을 사용해서 민 대표를 쳐내려고 했다는 거. 그게 문제였던 거죠. 뭐 오키이 레코즈든지 뉴진스든지 방시혁 의장이든지 뭐 방탄이든지 다 하나하나씩 절차대로 잘 갈무리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저는 디자이너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창작적인 거로 이것들을 흐리지 말고 어떤 산업윤리적으로 요런 것들을 바라봄을 통해서 명백하게 이 사안 뒤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철학으로 세계를 읽는 디자이너 한아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